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시간이네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수의 나눗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64쪽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몫의 소수점 위치 확인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나타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이었고요. 그것을 소수로 다시 바꿔주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나누어지는 수, 제일 앞에, 그러니까 나누기 기호 앞에 있는 수를 10배, 100배, 1000배 미리 해놨다가 몫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역으로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로 곱해서 원래대로 되돌려주는 방법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세로셈을 하는 방법이었는데, 이 세로셈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마지막에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그대로 몫에서 확인해서 찍어주는 거였어요. 오늘도 몫의 소수점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헷갈리잖아요. 그쵸? 한번 볼게요. 짜잔! 향초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 향초 좋아하시나요? 선생님은 향초 정말 좋아합니다. 선생님 향기 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교실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을 때 향초는 학교에서는 불을 다룰 수 없으니까 못 쓰지만 향기가 나는 룸스프레이 같은 것을 뿌리고 환기를 시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선생님이 향초를 만들어 본 적은 있어요. 향초를 만들기 위해서 향수를 친구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한대요. 향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향이 나는 에센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동 구매해서 이제 나눠 가지려고 하나 봐요. 그런데 샀더니 200ml 통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200ml가 아니고 19.6ml가 들어있나 봅니다. 20ml가 꽉 채워서 들어가 있었으면 4명이서 5ml씩 착착착 나눠 가지면 이건 6학년 수준이 아닌데도 분배가 가능한데 따를 때 뭔가 실수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정도 실수가 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어쨌든 19.6ml를 4명이 똑같이 나눠 가지기 위해서 친구들이 고민을 하고 있지요. 보시면 슬기라는 친구가 19.6 나누기 4는 0.49니까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향수는 0.49야. 라고 얘기했는데 맞을까요? 지혜라는 친구는 한 명이 0.49가 아니고 4.9ml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누가 맞을까요? 네 명이 나눠 가지는 거니까 한번 볼까요? 0.49는 0.4가 2개 더해지면 0.8이에요. 아직 1ml도 안 되죠. 근데 이게 2번 더해진다고 19ml가 될까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지혜가 만들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데 한번 교과서 문제를 같이 풀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슬기는 계산을 하면서 어떤 실수를 했나요? 슬기의 계산 실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세로셈 계산 한번 해볼게요. 19.6 나누기 4. 우리는 아직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만 해봤지만 똑같습니다. 방법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1 안에 4가 못 들어가니까 19까지 확장합니다. 19 안에는 4가 4번 들어가지요. 3이 남습니다. 3 안에 더 못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6을 내려줍니다. 36이 나오는 건 4, 9, 36. 됐죠? 여기까지는 됐어요. 슬기라는 친구도 4랑 9가 나왔고 지혜라는 친구도 4랑 9가 나온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소수점을
사랑구 사이에 찍느냐 아니면 사랑구 앞에 찍느냐가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소수점을 찍을 때는 반드시 나누어 지는 수의 소수점을 확인해서 그대로 올려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사랑구 앞에 찍힙니까? 사이에 찍힙니까? 네, 사이에 소수점이 찍혀야 되네요. 그럼 슬기는 계산을 하면서 어떤 실수를 했죠? 소수점을 위치를 잘못 계산했죠. 이렇게 여러분들 소수점이 중요합니다. 지혜는 슬기의 계산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네, 만약에 선생님이 지혜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0.4를 4번 더해도 2ml 밖에 안 되니까 19ml 가까이 답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산을 하면서 항상 나의 계산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나서 답이 나올 수 있는 범위를 먼저 머릿속으로 어림해 가면서 계산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65쪽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어림셈. 어림셈은 어떤 거예요? 그쵸? 그 수와 가장 가까운 계산하기 수월한 수로 계산을 해서 정확한 답이 아니라 결과가 어떤 범위 안에 있을 것이다를 알아내는 게 어림셈입니다. 얘는 정확한 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 어림셈을 어디에는 쓸 수 있다? 네, 답이나 계산 과정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점검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계산이 아주 간단해서 계산을 한 개밖에 안 하면 되니까 점검을 안 하더라도 다시 푸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알죠? 문장제 문제로 가서 식이 여러 개 나오고 여러 번 계산해야 할 때는 제일 첫 번째 계산부터 틀려버리면 그 뒤에 계산까지 다 다시 해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 계산하고 있는 과정이 답이 나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19.6 나누기 4를 어림해 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계산하기 가장 편리한 가장 가까이 있는 수로 가정하면 좋다고 했죠. 여기에서는 이게 가장 가까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식을 바꿔서 계산해 보는 거죠. 19.6을 20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20 나누기 4는 이거 몇 학년 과정이에요? 3학년 과정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예요? 5죠. 얘는 밀리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5로 하시면 되겠네요. 지혜가 근데 아까 했다시피 몫을 어림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쵸? 선생님도 어림해서 계산했더니 5가 나온 걸 봐서 이게 바로 지혜가 한 계산인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죠. 그렇다면 지혜는 왜 19.6을 20으로 어림해서 계산했을까요? 선생님이 답을 먼저 드렸습니다.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그쵸? 슬기가 한 계산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 위해서 답의 범위를 알아보려는 거예요. 정확한 답이 아니라 답의 범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의 어림셈을 이용하여 올바른 식의 동그라미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이제 뭘 바꾸면 돼요? 여기 앞에 있는 수들 보시면 되겠죠? 얘를 20, 얘를 20, 얘를 20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5가 나오니까 5랑 가장 가까운 수가 무엇인지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수들의 차이는 뭐예요? 다 소수점이 어디 있는지의 차이예요. 소수점이 사랑구 앞에 있느냐, 사이에 있느냐, 이거랑 똑같다고 이야기했죠? 뒤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비슷한 똑같은 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5라는 숫자가 아예 안 쓰였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숫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그라미 해야 되네요. 문제에서 동그라미 하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이게 되겠네요. 오늘은 상당히 쉽죠? 숫자를 잘만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는 계산은 3학년 수준의 계산이에요.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봅시다. 오늘은 답은 이렇게 다 줘요. 근데 우리 뭐만 하면 돼요? 맨 마지막 과정인 소수점 찍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3번 한번 해볼까요? 29.4랑 가장 가까운 자연수를 찾습니다. 뭘 찾으면 좋아요? 그렇죠. 29나 30으로 가면 좋겠죠. 29로 가봅시다. 29 나누기 4. 4, 7, 28이니까 7이랑 가깝네요. 그렇죠? 그러면 소수점을 어디에 찍는 게 좋을까요? 앞에 찍으면 7.35가 되고 뒤에 찍으면 73.5가 됩니다. 둘 중에서 7과 더 가까운 수는 그렇죠. 7.35겠죠. 그럼 소수점을 어디에 찍어야 돼요? 앞부분에 찍어야 되겠죠. 한 개 더 해볼까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18.6 나누기 5입니다. 또 앞에 있는 수를 자연수로 나타내줘야 되겠죠. 우리가 갈 수 있는 수는 18 아니면 19네요. 19로 가볼까요? 19로 가면 이거 20이랑 너무 가깝잖아요. 그럼 20으로 아예 써줍시다. 20 나누기 5는 4네요. 그러면 4랑 가까운 수가 3.7인지 37점인지 비교해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게 더 가까워요? 당연히 3.72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소수점은 어디에 찍어주면 될까요? 3.72에 찍어주면 되겠죠. 좋습니다. 밑에 87.5 나누기 7이랑 61.2 나누기 3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잠깐 중단하시고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풀어보시되 선생님처럼 계산 과정 있죠. 계산 과정 이거 그대로 살려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잘 계산했는지 채점하기 쉬우시겠죠. 그럼 동영상 잠깐 중단하시고 문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해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87.5 나누기 7부터 갑니다. 숫자가 커졌어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얘는 딱 절반이기 때문에 86이나 88 중에서 아무거나 가도 되겠죠. 더 어림하기 쉬운 게 뭔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86으로 갈까요? 86 나누기 7 계산합니다. 그러면 7일은 7, 7, 2, 14. 7, 3, 21 안 되잖아요. 그렇죠? 12랑 가까운 수를 찾으면 되네요. 그럼 1.25와 12.5 중에서 더 가까운 수는 당연히 12.5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점을 찍으셔야 되겠네요. 한 개의 문제 더 가봅시다. 이번에는 61.2 나누기 3입니다. 61에 가깝고 1 애매하니까 60으로 갑시다. 60 나누기 3. 아주 간단하죠. 20이네요. 그러면 2.04와 20.4 중에서 20과 더 가까운 수는 당연히 D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점을
여기에 찍어주셔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약간 쉬어가는 날처럼 어려운 계산이 아니라 간단한 계산으로 고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사용하는 숫자들이 다 계산이 돼서 나와 있었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산하는 문제로 갑니다. 관련된 쪽수 오늘 수학익힘 44쪽에서 45쪽입니다. 푸신 다음에 두 쪽이 다 흔들리지 않고 그늘지지 않고 선생님이 답을 다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사진 찍어서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수업 아니고 강의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